겨울은 춥습니다. 뚱뚱하다고 절대로 추위에 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더 추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심한 B급 시계 변태 잡다구리상입니다. 시계. 이 마약 같은 시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미친듯이 시계를 사기도 하고 또 실증을 느끼게 되고 팔고 또 다시 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와서 잠잠해지다가 또 병이 도져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시계라는 것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어서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요놈이다 보니 또 다시 현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계 생활이 좀 되다 보면 현재 나오는 시계와는 다른 스타일의 모양을 가진 흔하지 않은 그런 시계를 갈망하게 될 때가 옵니다. 요따구로 시계 중독자들은 어느 순간 빈티지 시계 쪽에 슬며시 눈가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빈티지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빈티지 시계를 맘에 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태스러운 잡다구리 상해가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계식 시계가 쿼츠 시계 같은 거에 비해 정확하지 않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는 정확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철칙이 있는데요. 일단 빈티지 시계는 출시된 지 꽤나 된 시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태가 좋은 빈티지 시계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정확도 자체가 그야말로 폭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 오래된 시계의 외형이 중요하지 시간 따위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확도를 시계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변태는 아직까지 그 높은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오래된 시계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손목시계인 폴 뉴먼의 데이토나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봤자 대량 생산 중고시계인데 유명한 사람이 찼다고 해서 과연 200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건 폴 뉴먼의 시계는 그렇다 치고 데이토나 모델 중 폴 뉴먼의 데이토나와 똑같은 중고 모델의 가격이 4-5배로 올랐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병신 같은 짓거리인지. 야, 이게 폴리먼의 데이토나는 아닌데 그거랑 같은 모델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미를 부여해서 돈을 벌려는 중고 시계상의 간악한 계략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식이면 폴리머니 싼 똥도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빈티지 시계의 경우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겉은 빈티지인데 내부는 이것저것 부속을 섞어 순정 상태를 잃어버린 경우가 가장 많죠. 짝퉁 빈티지 시계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필립스 옥션 경매에서 오메가가 1957년형 스틸 스피드마스터 1세대를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약 44억에 매입했는데요. 자, 바로 요놈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조사 결과 해당 시계가 전직 직원 3명이 이 부속 저 부속을 교묘하게 합쳐 만든 일명 프랑켄슈타인 모조품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요따구다 보니 빈티지 시계에 대한 좋은 감정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빈티지 시계의 강자인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뭐라뭐라 아가리를 털어대기는 합니다만 싼 가격에 차본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거를 바라신다면 좀 실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업자들에게 속아서 희귀한 빈티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시계를 구매하신다면 시계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거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50-60년 이상 된 시계니까 당연히 몇 개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희소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업자의 경우 이 희소성이 무슨 대단히 엄청난 것이냐 아가리를 털어대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천문대 크로노미터 경진대회에서 1등한 전설의 명기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라면서 펌프질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브먼트가 현재는 부속이 다 달아서 크로노미터는 둘째치고 작동하는 것도 간당간당한데 그냥 옛날에 그랬었다 이따위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보통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요, 구매하고 나서 오버홀 및 수리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요쯤에서 빈티지 시계라는 것의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이 영상에 나오는 시계들은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시는 구독자님의 시계인데요,
원래는 모시고 영상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그분의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 보류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로저드비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 무브의 명기인 르마니아 2310 무브먼트를 품은 녀석입니다. 자개로 된 다이얼에 블루엔즈를 가진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그러나 정확도와 비트에러는 보시다시피 좋지가 않습니다. 이 오리엔트 빈티지 시계는 오차가 너무 엉망이라서 측정을 하다 말았습니다. 봄의 메르시에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오차를 보여줍니다. 오르골 시계로 유명한 보에글리 시계입니다. 역시나 좋지 않은 오차를 보여주네요. 율리스 나르덴, 이 시계도 오차가 너무 엉망이라서 도중에 측정을 멈췄습니다. 상태가 엄청 심각하죠. 요따구로 빈티지 시계의 작동 상태는 대부분이 좋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히 오버홀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간혹 중고 매물 중에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보관만 한 시계들이 있는데 이런 시계들은 상태가 어떨까요? 코롬의 골든 브릿지입니다. 빈티지 시계라고 부르기엔 좀 최신형이죠.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장롱에 있던 시계를 중고로 구매하신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상태가 메롱입니다. 진동각도 안 나오고요. 사용하지 않았으니 상태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만 한 시계는 부속은 마모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내부의 오일은 다 말라버려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럼 오버홀을 거친 빈티지 시계는 어떨까요? 가죽 전문 패션 브랜드인 콜롬보에서 30개 한정 출시한 너겟이라는 시계라고 합니다. 로저드비에서 무브먼트를 디자인한 시계라는데요. 오버홀을 거쳐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차뿐만 아니라 비트에러까지 아주 깔끔하죠. 다음은 크로노 스위스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버홀을 거쳐 크로노메타급은 아니더라도 나름 양호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래된 시계의 경우 부속이 마모되거나 고장났을 경우엔 교체할 부속이 없어서 수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샴버그 몬테오란 시계입니다. 오버홀을 했음에도 상태가 아주 메롱메롱이죠. 이 시계는 부속의 일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설에서 수리하기가 힘들어 본사에 보내야 한다네요. 자, 이렇게 오래된 시계들은 일단 상태가 좋지 않고 오버홀을 거친다고 해도 그 성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상당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오버홀을 제대로 하는 업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요. 실력 없는 사기꾼들도 많고요. 저도 제대로 수리 잘하는 업체를 알면 빈티지 시계를 한번 구입해보고 싶습니다. 빈티지 시계를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고 고치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꽤 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계 생활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컬렉터 분들 중에는 시계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시계들을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에 납품된 군용 시계를 12개의 시계회사에서 납품했는데요. 이 12개의 시계를 더티 더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12개의 더티 더즌을 모으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에 납품된 비우렌 같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거나 희소성이 결합된 빈티지 시계들은 그야말로 눈깔이 획가닥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가지 모델을 출신 연도별로 컬렉팅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빈티지 시계를 구입할 때 가짜에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 시계의 역사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서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빈티지 시계를 컬렉팅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남들이 가니 나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나 업자들의 간악한 쌔바닥에 휘청이시는 분들이 이런 제 가녀린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아가리를 한번 털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시계 가격은 자꾸 오르고 도대체 시계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시계를 사는 것보다 쇠주를 사 먹는 걸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저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예요.